안녕하십니까. 뉴스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그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오늘 대단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23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은 코스닥이 먼저 800선 장중에 회복을 해놨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300인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한 방에 내준 지수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오늘 회복하면서 양시장 모두 1% 중반대의 강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돌려놨습니다. 굉장히 오늘 그 강한 흐름들이지요. 의미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일봉을 보면 아직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지만 2300을 하루 만에 빨리 이제 회복을 시켰고요.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추세의 주봉의 이제 21선을 지난주에 한번 하회했고요. 요 선에서가 지금 굉장히 기로에 있는 그런 선이죠. 코스닥은 최근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좀 다졌습니다. 금요일 날 물론 이제 좀 빠졌던 게 있지만 그 전에 보면 코스닥은 이미 좀 며칠 그 하단들을 좀 다지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빨리 800선으로 돌아섰죠. 주봉을 보더라도 네, 코스닥도 이미 코스피보다 좀 더 약한 모양새이기 때문에요. 코스닥은 사실은 조금 완전히 추세를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워낙 그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있었던 거죠. 보면 기관들 외국인들이 좀 함께 주식을 사서 올렸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개인들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팔았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워낙 이제 급락한 거에 대한 매수세가 좀 있었겠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이제 당정 간에 워낙 이제 당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좀 합의가 이제 이게 대주주 양도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오늘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게 오른 거죠. 자, 오늘 많은 뉴스 가운데 주목해 보는 것은요.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D-2, 이제 오늘 지나면 D-1인데요. 미국 대선 이후에 과연 주가는 오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뉴스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이 지금 가장 불확실성이니까 대선이 지나고 나면 주가는 어쨌든 간에 누가 되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심정적으로 좀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오늘 이제 좀 의문을 좀 던지려고 하는데요. 판세를 일단 좀 보면요. 판세를 지금 이 선거판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연합뉴스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우세죠. 바이든이 여전히 우세인데 트럼프 역전 가능성도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고. 지금 펜실베니아 이런 쪽에서도 막판에 또 좀 트럼프가 선전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플로리다가 가장 접전인데요. 플로리다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제 바이든이 다른 쪽만 차지해도 우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면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미국도 이제 대선 요겁니다. 미국 요 사진을 보면 지금 워싱턴 DC의 상점들이 이렇게 합판으로 상점들을 막고 있대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 이제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여기 돌을 던진다든지 이런 걸 이제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한쪽에서 확실한 승리로 끝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건데, 박빙의 경우 특히 트럼프가 지고 대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불확실성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좀 불안한 우려이죠. 그래서 2000년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2000년에 이 개표가 좀 혼전이 있으면서 결국은 그때는 이제 표를 까지는 않았습니다만 엘고하고 부시하고 있었을 때 그때 보면 주가가 급락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 지난주 이번 주가 가장 그 악재의 클라이맥스다. 클라이맥스를 지나고 나면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이게 혼전으로 갈 가능성이 누가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압승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사실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압승을 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혼전으로 가면서 우편 투표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들 전망들은 좀 불확실성 있게 보는 것 같아요. 2000년에 미국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국내도 뭐 단기적으로 10% 넘게 빠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 넘게 주가가 급락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건데요. 그러게 증권사 관련해서 오늘 그 11월 전망과 함께 미국 대선 이후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자료를 몇 개 좀 뽑아봤는데요. 네, 이건 보면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11월 전망, 대선 이후의 흐름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혼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선의 불확실성이 투표 이후에도 완전히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또 한편에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기로에 있는 것들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유럽이 그렇고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오늘 주제는 대선이 끝나면 방향이 잡힐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최종 승자가 나타나기까지는 11월 4일 아닙니까? 대선이. 그러면 1월 대통령 선 취임 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우편 투표라든지 노이즈가 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12월 초까지. 그러면 뭐 시장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된다. 이전에도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면 과거에 1980년 이후에 13차례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D-Day 전에는 이제 여기 보면 상당히 우려감 때문에 몰렸었고요. D-Day 이 선거 이후에도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되기까지 한 30일쯤 거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기대감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선거 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뀌는 건 이제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선거를 11월에 보통 하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지나면서 연초에 오르는 연초 효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대선 끝난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었다는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더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에서는 그래서 11월 밴드를 2150에서 24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으로 우리가 2300 무너졌다 왔지만 2300 단단하지 않다. 2200 그 밑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슷한 시각이 또 키움에서도 자료를 냈는데요. 11월 경제 전망 내면서 결국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얘기를 여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미국 대선에서 불복 이슈가 엘고어 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IT 버블로 마침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그 전에 많이 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많이 올라 있는데 그때 코스닥이 16%, 코스피가 8%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무려 24%, S&P 500은 8%가 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수 조정폭은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고요. 유럽 각국 중심으로 해서 봉쇄, 경기 위축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선 끝나고 미국 FOMC에서 어떤 카드를 좀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저러한 요인들을 좀 종합해서 보니 11월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 키움에서는 코스피 밴드를 2150에서 2350으로 제시를 합니다. 2350이면 뭐 사실은 지금 지수잖아요. 215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2350일 해봐야 뭐 지금 지수 자리고 이전에 우리가 한 심정적으로 지난번에 2400 가는데 그때까지도 가기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11월 미국 대선이 어쨌든 당면한 가장 큰 그 불확실성이다. 코로나도 있고 경기
더블 침체도 있고 사실은 국내 대주주 과세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당면한 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개소되면서 올라가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도 이 자료들을 좀 읽고 나니 또 이 편향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11월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증권 전문가들도 오늘 제가 방송에서 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지지선 사실 좀 지수 자체가 좀 깨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못 버텨주면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 오늘 그런 얘기는 사실 오늘 강한 반등이 있었다고 해서 1% 중반에 강한 반등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됐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반등으로 조심스러운 반가운 반등으로 오늘 정도를 내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르는 것은 사실은 뭐 중소형주라든지 경기 관련 조금 더 회복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있어서 대선 이후에 뭐 또 노이즈가 나고 시끌벅적하면서 주가가 또 사실은 많이 밀려준다고 하면 그때가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자기가 첫날 이제 승리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중에 대단한 인물인데 뭐 그러면서 노이즈가 나서 주가가 2000년대처럼 예를 들면 급락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노이즈를 거치면서 한 달이 지날 땐 그 과정이 거치면은 대통령이 결정되는 거고 새로운 또 경기 부양이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불확실성이 대선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점을 주목하자고 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 과연 주가가 오를까? 심정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조금 조심스럽게 한 스텝 한 스텝 가자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요. 뭐 그 얘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이 뉴스 시장 흐름과 함께 미국 대선 이후에 과연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